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교시의 강연을 맡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지난 강연에서 15세기부터 근대 이전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 나라는 누룩, 곡물, 물이라는 공통의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매우 독자적인 술 문화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 나라 식문화의 원형이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문화적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근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술이 걸어온 길입니다. 격동의 근현대를 거친 한중일은 현대에 접어들면서 기적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이룩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술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의 술은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연 주제는 한중일 술삼국지 2부 혁명의 시대, 산업이 된 술입니다. 우선 과연 현재 한중일의 술은 어느 정도의 저력을 가졌는지 몇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주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증류주의 브랜드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술들이 그 다른 나라의 술들, 이를테면 일본의 위스키뿐만 아니라 미국의 버번 위스키, 남미의 데킬라, 북유럽의 보드카, 이런 주요한 증류주 회사들을 일본이 싹쓸이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본이 워낙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경제 성장의 바탕으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해외 유명 주류 회사들을 하나씩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유명한 주류 회사들, 기린, 아사히, 산토리, 이런 회사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물론 일본이 버블 경제가 끝나면서 지금은 이제 주춤해지고 있지만 한때 일본은 세계에서 정말 강력한 주류 군단을 거느린 나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오늘날 술의 저력을 보기 위해서 제가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주류 회사들의 주가 총액이 나타나 있는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맨 위에 보이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중국의 귀주 마오타이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 총액입니다. 어느 정도냐? 현재 중국의 귀주 마오타이의 주가 총액은 무려 350조 원에 이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나라의 이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 총액보다는 조금 적지만 한때는 삼성전자의 주가 총액을 뛰어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회사가 아노이저 부시 엠베버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몇몇 주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전 세계의 유명한 맥주 회사들을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맥주 시장 점유율이 20%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도 마오타이에는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일본에서 최대 주류 기업이라는 아사히 그룹이 있는데, 이 아사히 그룹의 주가 총액은 마오타이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요 바로 우리나라의 하이트 진로가 있는데 아마 전 세계 주류 회사로는 현재 주가로는 한 34위 정도, 주가 총액은 마오타이에 비해서는 뭐 한 18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중국 마오타이는 전 세계 주류 회사 가운데 시가총액 1위를 달릴 뿐만 아니라 아주 독보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통계인데 우리나라의 진로라는 브랜드의 소주는 증류주 판매량으로 따졌을 때 21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알코올 도수나 술의 가격을 따진 게 아니라 바로 출고량, 얼마만큼 팔렸느냐를 따졌는데, 그래도 이 통계가 무시 못할 통계인 것은 진로가 비록 가격은 싸지만 이 판매량에 있어서는 정말 독보적인 1위입니다. 밑에 보면 인도의 위스키 회사들이 몇몇 보이시는데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는 우리 진로처럼 국민주의 반열에 올라 있는 술입니다. 인도도 우리나라 한 회사를 다 합친 것만큼 안 팔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유명한 그 독주를 좋아하기로 소문난 러시아도 우리나라의 증류주 소비량에는 절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처럼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본은 한때 전 세계의 유명 주류 회사들을 쇼핑하듯이 사모았고,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주가 총액 1위 주류 회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이 증류주 판매량 21년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만큼 한국, 중국, 일본은 이 주류에 있어서는 아주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 발전과 함께 이루어오는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중일이 진짜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느냐? 1인당 연간 음주량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한국은 9.7리터 정도, 중국은 7리터 정도 마시고, 일본은 한 8리터 정도 마십니다. 이게 대단히 많이 마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미국은 2018년을 기준으로 1인당 주류 소비량이 한 10리터 정도 되고, 유럽은 더 많이 마십니다. 유럽은 한 13리터에서 14리터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이 술을 대단히 많이 마셔서 이렇게 거대한 주류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중일이 가지고 있는 주류 회사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중일의 술은 어떤 운명을 겪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을 대표하는 두 가지 술인데, 이 두 가지 술은 정말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술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당시에 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혁명의 동지가 되었던 술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냐면, 현재 전 세계 주류 회사 중에서 주가 총액 1위, 무려 350조에 달하는 가치를 가진 이 마오타이는 중국 귀주성에서 마오타이 진이라는 마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그래서 술의 브랜드이기 이전에 귀주성에 있는 마오타이 진이라는 마을 이름입니다. 이 술이 만들어진 것은 약 2000년 전부터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귀주 마오타이는 무려 7번의 증류를 거치고, 증류를 받은 다음에는 항아리에 담아서 최소 5년을 숙성시킵니다. 그리고 5년 숙성되었다고 바로 출시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숙성된 술들을 섞어서 블렌딩을 해가지고 귀주 마오타이에 맞는 맛을 만들어서 출시되는데, 가격이 얼마냐? 뭐 보통 마오타이 즐겨 드시는 분들은 가짜가 워낙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중국의 귀주 마오타이는 한 해에 약 6천만 병 정도가 생산됩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실제로 이것은 더 생산하고 싶어도 더 생산할 수 없는 게, 이 귀주 마오타이는 한정된 지역에서 정확한 공법으로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4억이죠. 중국의 소위 말해서 엘리트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 무려 9,700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당원이 한 병씩도 못 마시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귀주 마오타이는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데, 예를 들면 2019년에 판매되기 시작한 귀주 마오타이는 중국의 현재 시세로 한 병에 6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합니다. 엄청난 가격이죠. 이것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귀주 마오타이는 중국의 중요한 재산 축적 수단이기도 하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이 마오타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몸값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똑같은 혁명의 동지인데 중국 베이징에서 만들어지는 홍성 이과두주는 가격이 한 1,500원에서 3,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이 중국 인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술, 대중적으로 우리가 희석식 소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한 1,200~300원 정도 하는데, 근데 이 술은 한국의 어떤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술이죠.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과두주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술이 어떻게 하다가 중국 공산당의 어떤 혁명의 동지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죠. 발을 씻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것은 바로 마오타이가 만들어지는 귀주성의 마오타이 진의 박물관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중국이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국공내전이 벌어집니다.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홍군, 지금 공산당이 서로 이렇게 중국에서 내전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홍군이 많이 밀리게 되죠.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홍군이 이제 1937년부터 대장정을 떠나게 됩니다. 중국의 본거지를 동부 지역에 있는 해안 지방에서 서부 지역에 있는 내륙으로 옮기게 되죠.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무려 12,500km를 가는데 그 와중에 마오타이가 만들어지는 마오타이 진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마오타이 마을에서 정말 작은 마을이지만 이렇게 홍군에게 술을 대접하는데 그때 대접했던 술이 마오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착한 홍군들에게는 엄청난 큰 위안이 됐던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어떤 주체 세력이었던 마오쩌둥, 주원나이, 팽덕회 그리고 등소평까지 지도부들이 이 마오타이에 취해서 모처럼 편안한 밤을 보냈고 그리고 병사들 역시도 술을 마셨는데 이 마오타이는 술을 마시는 용도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상처를 치유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발이 뭐 까이고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발이 가장 크게 고통받는데 이 독주에 발을 담금으로써 이제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홍군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됐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 기억을 잊지 못해서 1949년 10월 1일 중국 인민공화국이 창립될 당시에 기념주로서 이 마오타이를 가져와 가지고 마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중국 마오타이는 중국의 국주로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성 이과두주는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의 국주가 됐을까?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나니까 이제 인민들의 인심을 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인민들이 가장 가깝게 대하는 것들부터 좀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성인들에게는 우선 술과 담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북경에 있는 양조장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인민들에게 복무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술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홍성 이과두주. 원래 이과두주는 중국의 전통적인 술의 제법입니다. 왜 이과두주냐? 중국이 이제 술을 증류할 땐 여러 번 증류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증류할 때 받아낸 증류주가 가장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증류에서 받아낸 술을 이과두주라고 했습니다. 이 이과두주는 특히나 북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었는데 이 홍성 이과두주는 중화인민공화국 최초의 국영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영기업을 만들어서 인민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술을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 홍성 이과두주입니다. 그리고 이 홍성 이과두주의 첫 번째 병은 바로 중국 공산당에게 헌정이 됐죠. 바로 그 헌정됐던 술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술입니다. 홍성 이과두주 해소에서 첫 번째로 나온 술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북경에 있는 홍성 이과두주 박물관에 가면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딱 전시되어 있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술들은 이 혁명의 동지로서 혁명과 함께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오타이는 정말로 중국의 국주가 되는 아주 기가 막힌 현대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72년 닉슨과 저우한나이에 의해서 최초로 이루어진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의 만찬주로 쓰이게 됩니다. 사실 이때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마오쩌둥이었는데 마오쩌둥은 당시에 이제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만찬에 참석하지 못하고 2인자였던 저우원나이가 그 만찬주로 마오타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우원나이는 혁명 도중에 그 대장정 도중에 이 마오타이를 만난 이후로 매우 애정했기 때문에 저우원나이에 의해서 이 마오타이는 주요 국빈 행사 때마다 만찬주로 사용되게 되죠. 1978년부터 등소평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제 많은 외국 투자를 불러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항공사에서는 서방의 사업가들을 불러오면서 이렇게 중국 문화를 비행기에서부터 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중국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마오타이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정도로 마오타이에 대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의 애정은 각별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일본의 술들은 어떻게 됐느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막부가 무너지고 입헌군주제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서양의 기술을 정말 엄청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빠른 성장을 하죠. 이 성장을 통해서 러일 전쟁, 청일 전쟁, 결국에는 태평양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패망을 하죠.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쑥대밭이 되는데
요때까지,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는 엄청난 속도로 과학 발전,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는 동안에 일본 술들도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화학 기술,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일본 술의 기술도 과학화의 길을 걷게 되죠. 왼쪽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요즘 흔히 얘기하는 대병입니다. 대병. 일본 말로는 이쇼빙이라고 하는데, 대병은 열호불 대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1.8리터 병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전까지 일본의 술은 다루사케라고 해가지고 나무통에 판매를 하거나 혹은 독이로 만든 술병에 담아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1880년대가 되면 맥주가 등장합니다. 일본에. 맥주는 이제 병입을 하죠. 그래서 맥주병에서 착안해 가지고 사케도 이제 병에 담아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 이쇼빙 대병에다가 술을 담아서 판매를 하기, 그러면서 이제 유통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대병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일본 전국의 신주 품평회라 해가지고 일본 모든 사케에서 만든 술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술을 품평을 합니다. 그래, 올해의 술들은 이런 술들이다라는 건데, 이걸 일본이 언제부터 했느냐? 바로 1911년부터 제1회 신주 품평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무려 지금까지로 보면 1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일본 술의 굉장히 큰 저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케들은 이 신주 품평회에서 몇 년 연속 금상을 획득했다라는 게 엄청난 마케팅 포인트고, 신주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느냐 못했느냐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전을 하던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발발하게 되죠. 하와이를 폭격하면서부터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제 전쟁의 시기는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배급제로 바뀝니다. 술을 만드는 곡물도 배급제로 바뀌고 결국 나중에는 술도 배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표를 보시면 태평양 전쟁 당시에 보급되던 술의 상표인데, 상표는 이제 신진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해군 어용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대에 보급하던 술이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사람들이 먹을 쌀도 부족한 형편에 군대에는 그럼 쌀로 빚은 사케를 보급했단 말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옆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면요, 세로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연 청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연은 뭐냐면 20세기 초에 일본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위해서 기초과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화학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가져왔던 수많은 기초과학 기술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이게 일본 이화학연구소, 줄여서 이연이라고 하고 일본 말로는 리케인이라고 합니다. 이 이화학연구소는 지금도 굉장히 일본에서 중요한 곳인데, 무려 지금까지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9명이나 배출한 아주 유서 깊은 연구기관입니다. 근데 이 이화학연구소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술의 근본을 막 따져나갑니다. 술의 근본을 막 따져나가니 술은 결국 알코올과 향과 맛을 내는 몇 가지 감미료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술에 필요한 것은 먼저 알코올이니까 이 알코올을 몇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일본 이연에서 만든 것은 약 알코올 도수 85%의 주정을 만듭니다. 이 주정에다가 감미료와 화학 성분들을 섞어 가지고 사케 맛이 나는 술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순합성주라고 하고, 이화학연구소에서는 이 제법을 일본에 있는 대형 양조장들에게 알려줍니다.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죠. 일본의 유명 양조장들은 이 이화학연구소의 기술을 받아서 쌀 한 톨 없이도 사케 맛이 나는 술을 제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술을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에게 그리고 내국의 국민들에게 보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에 만들었던 순합성주, 이화학연구소에서 만든 청주, 그래서 이연 청주라고 하고, 이것이 일본 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전쟁 이후 일본은 경제 개발을 하면서 다시 복원을 하죠. 전통적인 제법을 복원을 하는데 이 합성적으로 주정을 이용해서 술을 만드는 방식이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에 1950년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받아들이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화학 연구소가 만든 합성주를 만드는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만든 게 바로 오늘날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희석식 소주, 주정에다가 물과 각종 감미료를 타서 만드는 술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매우 부끄러운 전통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자, 중국과 일본의 술들은 이 격동의 시절을 거쳐오면서 그나마 부활할 수 있는 단서들을 마련합니다.